자, 이거는 아마 제가 2년 전쯤에 찍은 사진 같아요. 하물고에서 밥 먹으러 가다가 무지개가 펴가지고 봤습니다. 무지개가 보통 비 오고 나서 직후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죠.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나라는 7가지 색깔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레인보우 6라고 해가지고 남색이 없죠. 빨주노초 파보 이렇게 해서 6가지 색깔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 뭐 누가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없고 사실은 연속적인 거예요. 이게 뭐 딱히 어디서 어디까지가 빨간색이다 이렇게 끊어진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진동수 때별로 이렇게 쭉 그 굴절률이 달라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무지개의 원리는 오늘 수업하면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수업 내용은요, 이제 44차시 교과서 152에서 156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자기파의 종류 및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력평가에서 그 첫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 중 보통 하나로 쉽게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쉽게 출제되지만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죠. 학습 목표는 다양한 전자기파를 스펙트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그 사용례를 찾아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자기파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기파는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예견을 했고요. 볼츠만이 이제 실험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던 내용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끊임없이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모두 서로 수직인 이런 특징이 있고요. 얘가 전달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럼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변화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밝힌 사람이 맥스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퍼져나가요. 변화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는 전기장을 만들고요. 변화하는 전기장이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변화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는 전기장을 만들고 변화하는 전기장이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변화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는 전기장을 만들고 변화하는 전기장이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요게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퍼져나가는 현상이고요. 이때 요 변화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는 전기장을 만들거나 변화하는 전기장이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 때 물질은 필요 없습니다. 공간만 있으면 돼요. 오히려 그 공간에 물질이 있으면 이 과정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빛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오히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속력이 가장 빠르고요.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면 방해를 받아서 속력이 느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파는 그 진동하는 대상이 전기장과 자기장이죠. 그래서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진동하는 그 방향과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 전자기파는 횡파로 분류가 됩니다. 이 전자기파 안에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파동이 완전히 대비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보는 전자기파가 횡파고 듣는 소리가 종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전자기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파동은 매질이 필요한 역학적 파동이라고 했죠.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질이 필요합니다.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말을 더 잘 듣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매질이 필요 없으니까. 미안하다. 매질. 예. 자, 이거 빛의 속력은 여러분이 하나 좀 외워두십시오.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인데요. 여기 한 3억 미터/세컨드 정도 됩니다. 대략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되죠. 욕 나오죠. 18, 10의 8승, 3억 미터/세컨드.
그래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진동수와 관계없이 모두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수여서 콘스탄트, 일정하다라는 의미의 첫 글자를 따서 C라고 표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팩트 체크를 해본 적은 없고요. 예. 요거는 이제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죠.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예. 이제 요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중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길고 진동수가 작은 빛이 빨간색이에요. 요건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습니다. 그리고 푸른색 계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커요. 진동수가 클수록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광자 한 개 에너지가 크잖아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 하면 빨간색보다 파장이 좀 더 긴 게 적외선이고 보라색보다 파장이 좀 더 짧은 게 자외선이거든요. 여러분 적외선 차단 크림 발라요? 자외선 차단 크림 발라요? 네,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죠. 자외선이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피부암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차단 크림을 바른 겁니다.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진공에서는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그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나 노란색이나 속력이 다 같은데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느려지죠. 그러니까 진공에서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속력이 같아요. 이건 같지 않죠. 진동수는 파란색이 크죠? 저는 지울 수 있습니다. 진동수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같지 않죠. 파란색이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진공에서는 속력이 C로 같아요. 하지만 매질 속에 들어가면 둘 다 속력이 느려집니다. 둘 다 속력이 느려지는데 진동수가 클수록 더 많이 느려지니까 결국에 물질 속에서의 빨간색의 속력이 더 느리고 파란색의 속력은 또 빨간색 속력보다 더 느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꺾이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순으로 빨간색이 가장 적게 꺾이고 보라색이 가장 많이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펙트럼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약간 비가 온 직후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공기 중에 이게 물방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햇볕은 멀리서 오기 때문에 평행광선으로 옵니다. 저 위에 있는 물방울에서는요, 얘가 이제 백색광 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이 들어있거든요. 빨간색은 진동수가 작아서 조금 작게 꺾여요. 근데 파란색은 진동수가 커서 많이 꺾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빨간색은 많이 꺾이고 빨간색은 적게 꺾이고 파란색은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가는 것은 위쪽이 빨간색이고 밑쪽이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순으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무지개의 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진동수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는요, 가시광선이 제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는 가시광선을 볼 수 있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근데 가시광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 빨간색보다도 파장이 긴 전자기파들도 있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고 보라색보다도 진동수가 더 큰, 파장이 더 짧은 전자기파들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쭉 펼쳐서 나타낸 게 요 전자기파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은 전자기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파장이 긴 녀석은 라디오파고요. 그 다음이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순으로 이제 파장이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예. 우선 제일 가운데 가시광선이 있어요. 제일 가운데. 그래서 가로 시작하죠. 제일 가운데 있다. 미안합니다. 이건 가능할 가짜입니다. 이게 보일 시자고요. 보이는 게 가능한 빛이라는 것이죠. 예, 가시광선. 자, 위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은 겁니다. 아래 갈수록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거예요. 그럼 빨간색이 파장이 제일 길죠. 그래서 빨간색보다 파장이 좀 더 긴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선. 그래서 붉을적 바깥외를 써서 적외선이라고 불려집니다. 반면에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선. 자, 보라색을 한자어로 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자외선, 자색 바깥쪽에 있는 선이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장이 제일 긴 녀석은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회절이라는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면 통신에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이제 통신에 이용했던 전자기파가 라디오나 TV에 이용이 된 파동이죠. 그래서 이거를 라디오파라고 합니다. 혹은 전파라고도 해요. 우리가 공중파 TV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도 현재 KBS, MBC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라디오파 영역으로 그 방송 내용을 송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달린 TV로 그 신호를 수신해서 볼 수 있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중파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방송 KBS, MBC, SBS는 공중파인지 모르겠다. EBS까지 헷갈리는데요. 하여튼 그런 걸 이제 요거 라디오파를 사용하는 그런 TV 방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가장 짧으면서 진동수가 제일 큰 녀석이 있어요. 에너지가 제일 세요. 요거는 감마선입니다. 왠지 세 보이죠? 감마선. 감마는 이렇게 씁니다. 자, 못 봤죠? 감마 이렇게 써요. 감마. 아니, 알파는 이렇게 쓰잖아. 알파. 베타는 요 순서예요. 베타. 예,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뭐예요? 델타는 나도 헷갈린다. 요건가? 요게 델타죠. 이게 델타. 심심하면 공부 안 될 때 이런 거 연습하면 좋아요. 알파, 베타 이게 수학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이게 감마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낀가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감마선 친구 X선, 감마 X, 한 글자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감마선하고 X선이 친구고요. 요 마지막 요게 가장 헷갈리는 자리거든요. 요게 마이크로파입니다. 마이크로파. 그래서 이 순서는 외워야 됩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해서 적외선, 자외선하고 파장 제일 긴 거 라디오파, 파장 제일 짧은 거 감마선, 그리고 감마선 친구 X선, 마지막으로 그 사이에 마이크로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장이 제일 긴 영역이에요. 그래서 회절이 잘 됩니다. 회절. 자, 회절이 뭔지는 제가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세대는 많이 안 겪어봤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아침 조례라는 걸 많이 했어요. 운동장에서. 되게 이제 거의 고문 같은 행사였는데 열중시합 해가지고 군대도 아닌데 이렇게 부동자세로 해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랑 뭐 이렇게 각종 수상, 전달상 뭐 이런 걸 이제 공지사항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여도 막 그때는 혼나고 뭐 맞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 이런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항상 혼자 막 딴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사람의 그림자를 관찰하는 거였어요. 그림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그 3살 때 특수상대성 이론의 상대성 원리를 깨달았던 그 초등학교 시절에
예, 옥성안이 의문을 가졌던 것은 분명히 슬기로운 시간, 슬기로운 생활에서 빛은 직진한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때 빛은 직진한다 배웠잖아 초등학교 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빛이 직진을 하면 빛이 닿이는 부분하고 닿이지 않는 부분이 명확해서 그림자의 끝이 선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잖아요. 빛이 직진하면 가려져서 안 닿는 부분이 있고 안 가려져서 닿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밝고 완전히 어둡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앞 사람의 그림자를 잘 살펴보니까 그 경계가 흐리멍텅했던 거예요. 완전히 선명하지 않잖아요. 약간 회색 같은 그런 뿌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해결을 못하고 이제 중학교에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물상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회절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빛은 파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파동은 이런 틈이나 모서리를 지날 때 직진만 하지 않고 약간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애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요게 그 와이파이 기호의 원조가 되겠어요. 와이파이가 결국에 그 파동이 회절하는 모습을 본따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것도 팩트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다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만약에 빛이 직진만 한다면 입자처럼 직진만 한다면 이렇게만 가겠죠. 근데 실제로 빛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파동은 틈을 지나면 직진만 하지 않고 이렇게 애돌아갑니다. 제가 순 우리말로 이걸 애돈다라는 표현을 써요. 애돈다. 그래서 회절을 순 우리말로 하면 애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파장이 길 때 더 큰 각도로 애도는 거예요. 이렇게. 파장이 짧으면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면 파장이 길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파동이 전달되는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통신에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 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틈이 넓을 때보다 좁을 때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이거 바로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소리 파동이죠. 아! 어느 게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소리가 더 잘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확성기나 이런 것도 결국에 일부 회절을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다시 그 사진을 볼까요? 이거 아닌데 어디가 붙노? 이 사진을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도 자 여기 보세요. 털 있는 부분 회절이 더 잘 되죠. 왜냐하면 털하고 털 사이의 간격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절 현상이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사진 속의 과학 이런 거 할 때 공부하기 좋은 이런 사진이다. 제목 회절 이렇게 가지고 설명하면 되죠. 이거 어디가 붙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 TV 방송, 공중파 이런 데 이용이 되고요. 그다음 RFID라고 들어봤죠? RFID가 그게 그 하이패스 카드, 혹은 이제 교통카드, 이게 이제 RFID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런 외울 필요가 없어요. 라디오 프리퀀시입니다. 이게 라디오파예요. RF가 라디오 프리퀀시. 라디오파를 이용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게 아이디 패스워드 할 때 그 아이디입니다. 개인 식별. 그래서 이제 라디오파를 이용한 개인 식별에 이용되는 게 말 그대로 라디오파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라디오파가 파장이 제일 길어서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그 퍼져나가는 범위, 장애물을 막 애돌아가는 게 잘 되니까 무선 통신에 가장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파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여기에 정보를 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통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거보다는 그래도 파장이 짧은, 그러니까 두 번째로 파장이 긴 마이크로파를 주로 이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 안에 좀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서 회절이 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기지국을 좀 더 많이 세워야 되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그 정보의 그 질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라디오로 듣는 음악은 좀 음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마이크로파가 이제 지금 현재 통신은 거의 대부분 마이크로파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이크로파가 약간 고급 통신에 이용된다. 그래서 레이더나 위성 통신에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를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 그래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오븐. 이 전자레인지를 원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요 레이더 기지에 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 기지에 근무를 하던 군인이 겨울에 추운데 근무를 하는데 계속 초콜릿을 옆에 놔둔 초콜릿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험을 해봤더니 그 레이더에서 쓰던 전자파 중에서 전자기파 중에서 진동수가 2.45GHz 영역 근처에 있는 전파를 쏘면 초콜릿이 녹는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진동수가 물의 공명 진동수였어요. 물 분자에. 이 공명 진동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네 밀어봤어요? 그네? 그네를요 무작위로 막 밀면 잘 진동을 안 해요. 그네가 자연스럽게 놔두면 진동하는 진동수가 있어요. 1초에 2번이면 뭐 1초에 2번, 1초에 1번이면 1초에 1번. 그럼 그 진동에 맞춰가지고 외부에 자극을 주면 그네의 그 진폭이 점점 커집니다. 그걸 공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은 자연스럽게 그냥 탁 놔뒀을 때 진동하는 진동수가 2.45GHz예요. 그럼 이 물에다가 진동수가 2.45GHz인 전자기파를 쏘면 그네를 보조에 맞게 밀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더 진동이 더 세게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 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이 익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음식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얼은 음식은 전자레인지에서 잘 조리가 안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H2O라도 액체 상태냐 고체 상태냐에 따라서 공명 진동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녹여야지 조리가 돼요. 그래서 먼저 해동을 한 다음에 전자레인지를 돌려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휴대전화 데이터 통신. 여러분 와이파이, 블루투스, LTE, 그리고 5G 이런 거 전부 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루머도 있었어요. 이게 결국에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잖아요. 전자레인지죠. 그래서 휴대전화로 막 그 연일이나 1시간 동안 통화하고 있으면 이 마이크로파가 내 뇌 속을 지나가면서 뇌 속에 있는 물 분자를 공명시켜가지고 뇌가 서서히 익어가고 있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오바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 공명이라는 게요. 진짜 이거하고 거의 같아야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잘 안 일어나요.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근데 그게 장시간에 노출되었을 때 문제가 있냐 없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이제 통신인데요. 사실 적외선까지도 통신에 이용이 됩니다. 근데 적외선은 어떤 통신에 이용되냐 하면 그러니까 파장이 긴 녀석들은 주로 통신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광통신, 광케이블에서 하는 게 이제 적외선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 열감지 센서 이런 데 이용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물체의 온도에 따라서 그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나 동물의 체온 정도의 물체에서 가장 세게 나오는 전자기파가 적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외선을 이용하면 사람의 온도도 잴 수 있고 동물이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까지는 통신에 이용이 된다 했죠. 자, 리모컨이 적외선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리모컨 앞에 보면 LED가 있어요. 그 LED가 적외선을 방출하는 LED예요. 근데 그걸 눌러보면 어떤 LED는 적외선과 함께 가시광선이 같이 좀 방출돼서 불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데 그거를 휴대폰 카메라로 한번 갖다 대고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불이. 그 이유는 뭐냐면 휴대폰 카메라는 이제 가시광선을 감지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우리 눈하고 완벽히 같지 않기 때문에 일부 약간의 적외선과 약간의 자외선이 같이 감지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 이제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감지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모컨에서 나오는 것도 적외선이고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것도 적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체온을 잘 조절해 가지고 그 리모컨에서 나오는 적외선하고 똑같은 적외선을 TV를 향해 내뿜어. 그러면 TV를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잖아. 가만히 있는데 TV가 갑자기 켜지는 거.
귀신이 같은. 그 맞아요. 그냥 발로 잘못 누른 거죠. 근데 그 하여튼 같은 적외선이라는 거 이고요. 가시광선은 이제 우리 말 맞다나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이에요. 파장이 보통 근데 이제 원래 색깔은 진동수입니다. 진동수가 색깔을 결정짓는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진공에서의 빛의 파장으로 가시광선 영역을 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380에서 750 나노미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한 650에서 750 나노미터가 빨간색이거든요. 380은 보라색이고요. 보통 저는 한 400에서 700 나노미터 이렇게 뭐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장이 이 정도인데 나노미터니까 굉장히 짧죠.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예요. 그래서 회절이 거의 그렇게 많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빛이 회절이 잘 되잖아요. 그럼 좀 문틈으로 저쪽에 있는 사람의 반사된 빛이 막 회절돼서 들어와가지고 막 상이 보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죠. 파장이 이만큼 짧기 때문에 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조명이나 영상장치 이런 게 이용됩니다. 자외선은 이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부암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죠. 우리 사람 정도면은 이제 피부암을 일으키는데 세균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치명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살균 작용을 합니다. 위조지폐 검사를 하는데 형광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가시광선을 비췄을 때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자외선 등을 비추면은 안 보이던 무늬가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형광물질의 에너지 준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외선을 흡수해서는 2단계 에너지 준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전자가 아래 에너지 준위로 내려올 때는 단계별로 내려와요. 그래서 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것은 자외선인데 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것은 가시광선인 이런 물질이 형광물질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흡수했다가 방출할 때는 가시광선으로 방출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자외선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 X선은 이런 그 뼈 사진 유명한 거 알죠? 예. X는 투과성이 커요. 근데 투과성이 이제 살은 통과할 정도고 뼈는 통과하지 못할 정도여서 이제 인체 내부를 보는 데 쓰이고 공항 검색 때 그 캐리어 같은 거를 이제 열지 않고 속에 뭐 들어있는지 이제 촬영하는 데 쓰이고요. 그다음에 건물 비파괴 검사. 여러분 그 건물이 내부가 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을 부셔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면을 이제 보면은 이게 괜찮네 안 괜찮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괴하지 않고 보려면 역시 전자기파를 투과시켜 가지고 상태의 변화를 확인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감마선이 제일 세죠. 그래서 요거는 암세포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핵반응식 방출이 돼요. 그래서 핵이 쪼개지거나 합쳐지거나 혹은 핵이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바뀌거나 이럴 때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전이해서 방출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투과력이 커요. X선과 함께 이제 투과력이 큰 투과지다 이렇게. 투과력 근데 얘가 더 크겠죠. 더 크고. 요새 암 치료는 이제 그 암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옛날에는 그 암 걸렸다 하면은 이제 거의 죽을 병처럼 생각하는데 요새는 거의 다 이제 그 오래 살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암이라는 게 뭐 이렇게 자기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건강 관리를 잘해도 운이 나쁘면 생긴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생명과학과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약간 교통사고 같은 거래요. 그래서 운 나쁘면 세포가 분열하다가 잘못 분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세포가 돼버린 거야. 그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방법. 그래서 초기에 발견해서 제거하는 게 가장 좋죠. 그거 할 때 이제 항암 치료할 때 약물로도 치료하고 방사선으로 쬐어서 이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치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얘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워야 되니까 반복해서 보는 게 좋아요. 자, 요거는 뭐예요? 뭘 이용하는 걸까요? 적외선. 예, 적외선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리모컨 뭘 이용하죠? 적외선. 예, 적외선. 그 체온, 기를 모아가지고 적외선. 예.
자, 이건 자외선 소독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보라색빛, 자색빛 같이 나오죠. 요게 이제 딱 자외선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전자기파도 나오니까 보랏빛이 나오고요. 이불로 그렇게 구현하기도 합니다. 켜졌냐 안 켜졌냐 확인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레진을 굳힐 때도 자외선이 이용된다고 해요. 레진을 굳힐 때. 그리고 이건 X선 이용한 거고요. 이건 감마선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교과서가 또 있는데요. 이거 말고 또 있었는데 어디 갔나? 요것도 봅시다. 자, 요게 이제 요거 뭐 이용하는 거겠어요? 열지를 적외선입니다. 여기 보면 적외선이 이제 적색이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안과 같은 데 가면 이제 눈 감고 잠깐 있다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따뜻하잖아요. 그게 이제 적외선이고요. 자, 요건 뭐였죠? 자외선. 자, 요건 뭐겠어요?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요건 뭐겠습니까? 마이크로파입니다. 좀 고급 통신. 요즘의 통신은 마이크로파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라디오 예전에 포항공대 포스텍 면접에서 이거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수신되는 파동의 파장을 구해봐라. 아무것도 자료 안 주고요. 그 자리에서. 요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봤냐, 그리고 이제 빛의 속력이라든지 이런 걸 알냐 이렇게 그걸 물어볼 수 있는데, 라디오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92.3MHz, 98.7MHz 이런 게 있죠. 대충 100MHz 전후입니다. 진동수가. 그럼 이게 전자기파니까 속력은 빛의 속력이죠. 그래서 C는 람다 F 이 식을 쓸 수 있습니다. 빛의 속력이 아까 얼마였어요? 3억 m/s였잖아요. 그리고 파장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동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MHz예요. 그럼 100 곱하기 MHz입니다. 자, 메가는 10의 6승이에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를 가잖아요. 킬로가 1000, 메가가 1000에 1000, 기가가 1000에 1000에 100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의 6승이 됩니다. 그럼 요거 합치면 얼마가 돼요? 10의 8승이 되죠. 그래서 날리면 얼마가 됩니까? 3m 정도 됩니다. 3m. 그래서 우리 가시광선은 한 수백 나노미터 정도였잖아요. 이건 3m니까 훨씬 길죠. 이거 회절이 잘 됩니다. 요 이왕한 거 소리도 한번 볼까요? 소리도 파동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내는 소리가 한 100에서 400Hz 뭐 이 사이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의 속력이 대충 340m/s니까 한 340Hz라고 칩시다. 그러면 파장이 대충 얼마예요? 1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니까 회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빛은 요 틈 사이로 해서 저쪽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이지만 저쪽에 있는 사람이 소리 내는 것은 문틈 사이로 들리죠. 그게 이제 반사돼서 오는 것도 있지만 회절돼서 이렇게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파동의 파장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뭐 마이크로파 쓰고 텔레비전 켜고 끄는 거 다시 뭐라고? 적외선. 적외선. 길을 모아가지고 체온으로 적외선을 모아서 킨다. 이쯤 하면 다 했나? 아니요,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2021년 11월 수능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자기파에 대해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A.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기장의 진동 방향, 자기장의 진동 방향,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 요 세 개가 다 서로 수직입니다. 그다음에 기역은 자 볼까요? 기역은 X선하고 가시선선 사이에 있어요. 이는 뭡니까? 자외선이 되겠죠. 니은은 가시광선하고 마이크로파 사이니까 적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살균 작용하죠.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잖아요. 자외선이 영어로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바이올렛이 보라색이잖아요. 울트라가 초, 그러니까 보라색을 초가 초보라색. 그러니까 그래서 안티 UV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자외선 차단 크림이 안티 UV. 그러니까 진동수는 기역이 니은보다 크죠. 에너지가 크잖아요. 따라서 AB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스마트폰에 쓰이는 파동 ABC를 나타낸 것이다. 자, 스피커를 통해 귀에 들리는 파동 A는 뭡니까? 음파죠. 소리잖아요. 음파. 자,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파동. 네, 마이크로파입니다. 고급 통신. 그리고 화면을 통해 눈에 보이는 파동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하고 C는 전자기파고 A는 역학적 파동, 매질이 필요한 파동입니다. 그래서 A는 전자기파가 아니고 매질이 필요한 역학적 파동에 속하고 음파이죠. 그래서 기호는 틀렸고, 진동수는 B, 마이크로파가 C보다 작죠. 파장이 더 길잖아요. 그러면 진동수는 더 작습니다. 그 다음에 C는 가시광선은 매질에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합니까? 전자기파도 매질이 달라지면, 물질이 달라지면 속력 달라집니다. 진공에서만 진동수와 관계없이 속력이 모두 같고, 물질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심지어 진동수 대별로 다 달라지죠. 예,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쯤이 2번, 2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2만